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시장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의 컨센을 웃돌았고 참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역시나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었고 또 중국의 딥시크 발표 이후에 첫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더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원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지수에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에 굵직한 기업들이 하락 여파를 우리가 보냈다 보니까 코스피 오늘 또 하락권에서 머물렀고요.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간 잘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오늘도 철저하게 태양광이라든지 또 화장품주라든지 개별 종목들이 뚜렷한 종목 장세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로 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따른 해답 이분과 함께 해보시죠. 우리 오늘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아쉽습니다. 올라갈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응원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사실 작년에 계속해서 내릴 때는 시장이 한 번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하루 이틀만 좀 내려도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죠. 그것은 이제 그동안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만은 이 강세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해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저한 시장 분석과 우리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의 가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두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오늘 선물 종목이 무려 3가지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당장 내일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시그니처죠.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해시태그 보면서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2차 전지와 해운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시장이 좀 약세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앞으로 좀 유망하게 보시나 봅니다. 대표님, 이 2가지의 해시태그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2차 전지하고 해운주라는 해시태그는 사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쪽에 제일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뭔가 연계가 있고 뭔가 변수가 있으면은 그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타기 때문에 오늘 그 해시태그로 말씀드리는 2차 전지나 해운도 중국하고 좀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 2차 전지와 해운주에서 일단 알아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중국이 대세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중국 붙으면 사실 요즘에 또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자, 대표님, 이 뜻과 더불어서 일단 오늘의 계절은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요 며칠 시장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증시는 아직 여전히 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중국이라는 이슈가 또 다가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오늘의 계절은 봄이다라고 잡아주신 만큼 내 계좌에도 진짜 봄이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고요.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매일 5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당첨자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선물 받아가실 수 있을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증시가 뭐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가권에 있는 종목도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의 기술주들이 오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감 자체가 좀 좋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계절을 봄이라고 잡아주신 만큼 종목 선별만 잘하면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한 종목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다시 한번 화상 연결로 우리 최병곤 대표님 만나봅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하락 장세 패턴이 아니길 바라겠고 사실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뭐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물려 있는 분들은 진짜 마음 아플 거예요. 계속적으로 쭉쭉 네.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엔비디아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이런 뭐 또 얘기가 나왔고 게다가 이제 봄이 오다 보니까 화장품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현재의 시장 상황은 봄이라고 잡아주신 만큼 거기에 따른 근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해외 증시를 계속해서 좀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는 해외 증시를 연계해서 좀 보시라고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증시가 이제 사실 독립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적이 사실은 좀 많이 없습니다. 해외 증시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그것이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대로 투자를 해 나가면은 수익이 꼭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해외 증시를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이제 기술주 위주의 조정이 좀 시작됐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대세 하락인지 아니면은 기술적 조정인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중국 증시가 요새 많이 뜨고 있어요. 중국 증시는 뭐 신천 종합 지수라든지 이런 기술주 위주의 지수를 보시거나 아니면 상해 종합 지수를 보셔도 일단 최근에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정부의 의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이 됐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중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했었고 그때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자, 제가 차트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작년 하반기에 중국이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자금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기술주 중심의 심천 종합 지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고 최근 2달 정도 증시가 강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종목으로 가보셔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만큼 시장이 현재로서는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하다 보니까 매수세도 지금은 약간 이제 이동을 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폭락을 했고 또 금 가격도 많이 급등을 했지만은 최근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환율도 약간 안정을 보이니까 증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여지도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금리 인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조금 주춤하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조금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제 주가도 보시면은 최근에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춤한 반면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이런 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세는 조금 이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쉬어가는 타이밍에도 개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지금 매수가 몰리는 쪽을 찾아서 수익을 노리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 종목이 올라오면 그때 대응을 해 가시면 되니까 빠른 변화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거 요렇게 전략을 좀 잘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대세다라는 얘기했고 잠시 쉬어갈 수 있으나 그래도 앞으로의 시장은 우리가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것이다라는 얘기하셨고 벌써 내일이면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란 말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겨울인지도 모를 만큼 사실 이렇게 후루룩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3월의 시장을 또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일장
시장부터는 어떻게 수익을 좀 내야 할지 그 부분 저희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수익률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2월 26일 어제 청산하셨습니다. 34,800원으로 8.75% 굉장히 또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지난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TCC 스틸 명확하죠. 자, 이번 주에 청산하셨네요. 32,000원으로 16.79%의 빨간불. 자, LS 일렉트릭도 65%, GST 같은 경우에도 22,000원 15.79%, KCS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들어가서 두 번 수익이 다 났습니다. 17%, 31%.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154%의 빨간불을 기록해 주셨고요. 시메스 역시 14%, 폴라리스 AI 12%, JNTC도 13.64%의 빨간불을 챙겨 주셨습니다.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두 개입니다. 하나시스템 방산이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익은 23.34%의 빨간불 챙겨드리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도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 계속적으로 시세 수익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일주일 전에만 샀더라도 내가 수익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2주간 가량의 시간 동안에 13.62% 저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매수를 할 시점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 그대로 시장의 방향성과 종목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방송을 안 볼 이유가 있겠나요? 게다가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무료 종목이 중간중간 나가시더라고요. 우린데 그 종목을 딱 정확하게 시그널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채널에 꼭 입장에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얘기했다 하면 종목들이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잊지 마시고 무료 종목과 더불어서 일단 생방송의 공략주가 3개입니다. 명확한 타점 저희가 장중에 알아볼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앞으로의 꽃피는 3월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봄이라고 잡아주셨고 이제 중국이 대세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의 시장이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론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만 일단 보면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정말 많이 기다렸던 우리가 이벤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0.25%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 사실 좋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일까지는 일단 반영을 우리가 한번 두고 봐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굵직한 기업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의 지수 하락을 계속적으로 부추겼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좀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하락 자체는 뭐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나 또 중대형주들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는 건 어쩔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외국 시장과의 연계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나 기관들의 매도가 중대형주로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 시기는 뭐 외부 충격이 단발성으로 어떻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강세는 계속 좀 더 유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제가 증시를 오래 대해봤지 않습니까? 오래 대해보면은 항상 그런 것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있고 금리 상승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이 내려간 적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든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투자처를 찾게 되는 것이 사실 일반 투자자들하고 메이저 투자자들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시장에 지금 어떤 투자 자산이 막 뜬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막 떠들기 시작하고 막 화랑이 생길 때 그때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메이저 투자자들은 그런 식의 접근 방식보다는 어느 쪽이 싸다, 어느 쪽이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일단은 공급이 되고 그 상태에서 뭔가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쭉 돌아봐도 아시아 증시에서는 국내 증시가 유일한 상황이고 그 밖에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아시아권 쪽이 많이 가격이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투자 자산에서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도 물론 금이 망할 리는 없어요. 하지만은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오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도 항상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대 고가에서 투자를 한다? 이것도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이라는 비트코인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가격이 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대세 하락으로 가든 조정을 가든 어쨌든 좀 쉬어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쪽도 투자를 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거기다가 뭐 다른 여타 요인들도 보면은 가격이 싼 쪽이 역시 투자를 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어떤 중간중간에 짤막짤막한 이벤트가 있더라도 그것을 잠깐의 조정으로 갔지 그것이 중장기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증시는 그렇게 상승세를 타더라도 예전 종목이 계속 오른다? 아니면 전체 종목이 다 오른다?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어떤 쪽이 지금 매수가 몰리니까 그쪽을 노려라. 이런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방향을 잘 잡으시고 투자를 해 가신다면은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만한 사실 그러한 종목이 또 이제 필요하겠죠. 지수 자체가 사실 상황이 좋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시세를 분출하는 또 그런 시장이고 시장의 컬러감에 맞게 수급이 좀 붙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 전략 매매를 잘 짜셔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 하면 그걸 참 못해요. 매수를 해도 매도를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력 있는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무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먹고 또 먹고를 해도 또 수익이 납니다. 시장이라는 게 지수라는 게 종목이라는 게 마냥 상승이 없어요. 상승했다가 하락할 수 있죠. 그럼 그 하락했을 때 조정 시에 눌림목 전략까지 통해서 먹고 또 먹고의 알짜배기 효자 종목까지 발굴해드리고 있는 게 우리 또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자, 보시다시피 카카오페이, TCC 스틸, LS 일렉트릭 매주 나오실 때마다 종목들이 업데이트가 되죠.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해주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하나시스템, SK 이터닉스 역시나 보유하면서 수익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종목 뿐만이 아니고 장중에 시황 브리핑부터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도 될 수 있을지 무료 정보까지 저희가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 전혀 해될 게 없습니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명확하게 내 계좌를 좀 복구시켜보고 싶다. 수익으로 좀 전환을 시켜보고 싶다. 극대화를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30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5분 저희가 선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형님, 가은환님, 차차님, 웨이님, 그리고 한 팀장님 이렇게 5분 오늘 저희가 선물 증정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매일 이렇게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품권과 우리 대표님의 종목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무료 종목까지 꼭 함께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가 네.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종목 일단 오늘 2가지 정도만 수익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지난 방송에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TCC 스틸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 종목이 네. 2월 19일에 진입하셨는데 2월 19일 기준으로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사실 2월 19일에 명확하게 저희가 종가가 16% 올랐더니 지금 전고점까지 뚫으면서 3만 원 돌파했단 말이에요. 오늘 약간 쉬어가는데 이 추세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이 종목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을 어떻게 투자를 그 기준을 잡으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시거든요. 일단 TCC 스틸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가 이제 그 희돈 종목으로 소개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회사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크게 메리트로 또 말씀드렸던 게 이 회사는 미국의 현지 공장이 거의 한 30, 40년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도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초창기에 올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이제 많이 언급드렸던 게 이수페타시스였는데요.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수페타시스도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 또 무리한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상황 때문에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회사가 굳이 유상증자를 강행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면은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왜냐? 하면은 하는 대로 그냥 싸게 유상증자를 받으면 되는 거고,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더 주가가 오르기가 쉽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저평가라는 것이 주가의 상승 요인에서는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그런 면이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반대급부로 작용을 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또 사실이죠. 그런 상태에서 섣불리 저점 예측 매수를 할 수는 없는데,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그런 초창기에 매수가 들어올 때를 빠르게 공략을 한다라면은 예상보다 주가의 상승이 훨씬 탄력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생각하시는 종목들이 이거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고 시장이 하락을 보일 때마다 점점 약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실제로 시장에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버려서 잘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다가 단기간에 확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순식간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도 그런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이 TCC 스틸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수익이지만 앞으로도 좀 더 아직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피해를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해소의 방안도 가지고 있고, 미국 공장으로 인해서 또 2차 전지, 특히나 가격 메리트까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주목해 보자라고 일주일 전에 딱 이 자리에서 히든 종목으로 얘기하셨고 16%라는 빨간불을 안겨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적인 매수, 이러한 또 접근 방법은 저희가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하시면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요. 수익률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더 많은데 표에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이 정도만 넣은 겁니다. 카카오페이, TCC 스틸, LS 일렉트릭,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진짜 잘 파셨죠. 154%의 빨간불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 시스템부터 SK 이터닉스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에서도 전부 다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켜고 있으니까 생방송에 얘기한 종목만 잘 보셔도 돼요. 다만 매매는 혼자 하지 마시고요. 명확한 전략은 우리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하셔서 최병곤 대표님의 말씀을 꼭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대표님. 네. SK 이터닉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신기해요. 14일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이 종목도 사실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장대양봉 한번 켜주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대표님. 그렇게 안 가더니 얘기하고 네. 갑니다. 이건 대체 뭘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ESS 쪽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사실 그 전력난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력망 확충이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은 그 뭐 LS 일렉트릭이라든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또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단기간에 그 전력 부족을 해소시켜 줄 만한 곳은 ESS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ES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체들이 탈출구로 생각하고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캐즘 현상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지금 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캐즘 현상을 발생시킨 가장 큰 요소가 그 배터리의 화재 부분이잖아요. 전기차가 일단 화재가 나버리면 열폭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달리는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관해서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이고 ESS 같은 경우는 그런 열폭주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불이 나더라도 그거는 뭐 사람이 탑승하고 이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전력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ESS의 수요가 더 늘어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ESS 관련된 주식들은 2차 전지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꾸준히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SK이터닉스 ESS 관련해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우리가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신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생방송의 종목 선물을 한번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켰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표님. 첫 번째 해시태그 2차 전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2차 전지를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금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가격 메리트도 있었겠지만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랠리를 보였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고체라든지 4680 배터리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가 2027년까지 전고체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사업의 발표에 대한 기대감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468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전기차 이외에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가 전기차 아니고도 로봇 쪽에도 사실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게 사실 휴머노이드 쪽일 텐데 다만 우리가 주가를 이게 함수다라고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2차 전지들의 실적은 사실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라오고 있는 단기적인 상승을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이 네. 우리 국내 증시에서 내수 쪽이나 내수 유통 쪽이나 아니면 건설주를 보시면 이해가 금방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1조 원대의 영업 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1조 원대의 영업 적자를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2만 5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3만 7천 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내수 관련주들 또 비슷합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한 두 달 동안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지금 상당히 그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롯데 계열 쪽에 롯데 쇼핑도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상당히 강해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실적이나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적자를 내고 있다는데 내수가 지금 최악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왜 주가가 네.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참 희한한 게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그리고 또 기저효과라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나쁘니까 앞으로 좋아지겠지.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도 지금은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잡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동안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은 향후에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좀 더 매출이 늘거나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각들이 몰리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득을 보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득을 보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지금 요번 그 2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사의 주식이냐면 비아디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의 네. 주식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신고가를 가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40%를 상승했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그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은 유럽하고도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차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도 유럽 차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유럽에서 판매가 1위를 하던 테슬라 자동차가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는 주저앉아 버리고 네. 반면에 그 뒤로 따라오고 있는 비아디 전기차의 판매량이 확 증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비아디 주가가 오르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이런 쪽은 또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또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나 2차 전지 업체들을 또 견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 안 써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배터리 쪽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는 한국산 아니면 일본산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득을 보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각들이 같이 모이면서 아마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당분간 단발성으로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지금은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사실 비아디 보니까 진짜 깜짝 놀라네요. 테슬라가 주가가 폭락했지만 중국 쪽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의 한 줄 평을 중국이 좀 대세다라는 얘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빼먹으셨네요, 대표님. 2차 전지가 좋을 텐데 그러면 무슨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나. 2차 전지도 사실 전고체 4680만 제가 얘기했을 뿐이지 소부장까지 합치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그렇죠, 어떤 많죠. 거를 사야 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최근에 이제 매수가 몰리는 종목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뭐 대형주들 쪽의 상승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 포스코 계열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상승이 나오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뒤에 이제 소재, 그다음에 뭐 장비 이런 쪽에 관련된 주식들이 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금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상증자를 취소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상당히 가팔라요. 그래서 이쪽도 매수가 잘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종목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을 보니까 메가터치라는 종목이 있더라는 거죠. 이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흐름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태고 물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기간에 급하게 오른 주식은 바로 사버리지 마시고 조정 좀 줄 때 가격 충분히 내려올 때 기다려서 매수하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게 제일 M&S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이 제일 M&S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대감이 컸던 종목이었어요. 공모가도 22,000원이었고 시작 가격도 38,000원으로 출발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타서 이번에 뭐 거의 한 6,000~7,000원까지 내려와 버렸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거의 한 2배 반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니까 적자가 뭐 463억인가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자세히 보니까 확장 사업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이 외형적으로 커지는 건 좋았는데 주요 고객사 쪽에 하나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손실을 떠안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으로 떠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이 커졌기 때문에 회사는 분명히 외형적으로 증가하고 일회성 손실이 크다라면은 그거는
지나가면 그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이제 좀 소형 장비 그다음에 소재 쪽으로 보신다면은 최근에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메가터치나 뭐 JLMNS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좀 많이 생소합니다. 종목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종목이 있었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두 번째 얘기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 많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갑자기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주머니에 있었던 종목을 하나 더 꺼내신 거겠죠. 2차 전지를 워낙에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두 가지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무슨 종목 얘기했죠? 에코프로머티하고 포스코 DX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두 종목 시세를 보세요. 딱 지난주에 얘기했고 우리가 그거를 매수했어 봐요. 수익이 안 났을까요? 모든 종목들이 다 시세가 뿜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2차 전지 얘기하셨고 이번에는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 많이 흐름이 조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종목.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도에서 약간 멀어지는 이런 대형주 단의 움직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해서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나 하나 얘기하시려다가 두 개 얘기하셨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축복인가요? 그런데 이 종목 얄밉게 저희가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장중에 상황 판단 하에 명확한 코멘트 당연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상승 랠리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하셨으니까 깊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익률표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그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명 당연히 당장 다음 날 급등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추세를 명확하게 보고 한 발 앞선 그 전략을 우리 최병건 대표님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시스템과 SK 이터닉스도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기회 흔치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종목에 매수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잘 파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회까지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을 못 들었다 혹은 명확한 타점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또 해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미국이 이제 중국의 선사와 선박에 이제 수수료 부과한다라는 방안 나왔습니다. 확실히 미중 갈등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해운주랑 조선사가 이제 좀 수혜받지 않겠느냐, 반사익 가지 않겠느냐라는 또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일 겁니다.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규제 장벽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는 또 땡큐 아니겠어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 시점에 사실 해운주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시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사실 그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두 거인이 싸우는 동안 신경 쓰지 못하는 생각보다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 대표적인 네. 게 해운주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미국은 무조건 중국을 견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에서도 우리가 득을 보게 되고 네. 특히 방산 분야의 조선 쪽에서는 완전 거의 독점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쪽도 결국은 중국 선사를 견제하다 보니까 한국이 오히려 득을 보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해운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글쎄요. 성장이라는 부분 해운주들 실적이 나쁜가 안 좋은가 성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네. 사실 해운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HMM인데 이 HMM이 과거에 코로나 때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해운주 사자에서 주가가 거의 뭐 한 20배 이상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효율성이 컸던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4년 동안 지금 주가가 계속 내리기만 하고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 증시 참 저는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네. 오로지 성장, 거기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업종이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주식을 사면은 수익이 쉽게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HMM을 얘기를 했으니까 HMM 실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도에 그 매출은 8조 4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1조 1,700억이에요. 11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2023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6배나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원인이 뭘까? 아무도 정확한 얘기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성장성이 없다. 이것 때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게 지금의 최근 그 중국과 미국의 이슈거든요.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이 중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 쪽 한번 좀 노려보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하나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해운주가 전문가님 많이 없어요.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대장주로 이 종목을 하나 보자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적이 사실 현 시점에서 우리 시장 트렌드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만 더 뜯어보자면 사실 조선주는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조선 기자재는 사실 흐름이 좋은데 오늘 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고 있고 약간 조정 나오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를 받으려면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조선주 쪽에서는 보고 계시는 게 없으실까요? 조선주는 사실 네. 제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실제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이고 최근까지 그 상승 트렌드가 이어졌지만은 저도 증권사들 의견에 약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예상 매출보다도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보자라는 입장이고 대신에 해운이나 이런 쪽에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페노션도 요즘 주가 보시면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차라리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 아픕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해운주 그중에서도 사실 최근에 좀 신고가를 기록했던 이 대장주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쉬운 종목입니다. 알파벳 3개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을 못 들었다. 안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가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보다도 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언제 사서 언제 팔아라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종목만 알고 매매하면 다 수익 나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의 명확한 판단 하에 장중에 코멘트를 꼭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수익률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좋습니다. 두 자릿수 많게는 154%의 빨간불 모두 다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두 자릿수대 빨간불 켜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한 기회 오늘 벌써 하나, 둘, 세 가지의 종목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장중의 상황 판단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러한 무료의 종목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럼 대표님 지난 방송에서 TCC 스틸 얘기하고 16% 올랐죠. 이번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디 쪽에서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얘기는 안 해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종목은 중공업 쪽인데 이 종목도 역시 그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실적도 괜찮고 기업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었어요.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올라가는 종목도 좋고
뭐 지금 대세인 종목도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샀을 때가 싼 가격이고 잘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쌀 때, 그리고 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오르기 시작할 때 이때 주식을 잡는 게 사실은 단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장이 하락이 왔을 때도 그게 훨씬 유리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하자가 없고 상황이 괜찮다라면은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업도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또 연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쪽의 차들이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업종이 사실은 지금 유럽 쪽의 견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그 틈새를 끼어들어갈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럽 쪽의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대가 되고 그동안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이 종목은 향후에도 꾸준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종목으로 이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대표님. 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만 힌트를 더 주신다면 어떻게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네. 힌트를 드리면은 거의 종목을 아실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동차 쪽 이쪽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자동차 부품주도 SL 같은 종목들도 바닥을 치고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련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와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여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충분하게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 그래도 최근에 저점 찍고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일봉인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이 앞으로의 추세 전환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전혀 모르겠죠. 자동차 관련주가 몇 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희가 절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영상으로도 업로드 해놓을 거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어떤 종목인지도 저희가 하단 QR스캔 입장하시면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가지의 선물 받아봤고요. 꼭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수익 승승장구해 주셨으면 승승장구하시길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라 또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뭐 며칠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 추세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도주에 집중만 잘 하시면은 수익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장이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자신 있게 방향 잡아가시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가 방향성을 잘 짚기 위해서는 대표님의 장중에 투자의 판단과 상황 하에 종목의 전략까지 꼭 찝어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